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인생에 서광이 보인다고 말이죠. 자, 이 서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상스러운 기운, 즉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삶이 변하게 될 때, 즉 운이 좋아질 때나 운이 나빠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저는 항상 집안의 거울을 밝게 깨끗하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기운을 판단하셔야 하니까요. 여러분, 늘 얼굴을 살피세요. 분명 매일매일 변해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변화가 이러함이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좋은 운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며 또 큰 번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병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네, 저도 이 직업병으로 인해 오해를 참 많이 받곤 하는데요. 여러분, 제 직업병은 사람의 얼굴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네,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지금의 삶이라든가 앞으로의 삶이 모두 보이게 되니 그게 싫어 자꾸 피하게 되고 어느 순간 상대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더라고요. 네, 상대가 좋은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 역시 좋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면 이를 바라보는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거나 또 이 사람이 앞으로의 삶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이 말을 바로 해주지도 못하고 이것이 싫어 난감해서 자꾸 얼굴을 피하게 되다 보니 이런 직업병이 생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역시 모두 얼굴에 드러나게 되며 이를 우리 상학에서는 찰색이라는 빛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생기는 여러분의 얼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이마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이마는 천기가 우리 몸에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이 천기가 좋은 운으로 또 나쁜 운으로 변하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니까요. 네, 하여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게 되며 또 삶이 좋아지게 되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게 되며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저는 늘 세안을 할 때, 샤워를 할 때는 이 이마를 한 번씩 꼭 더 씻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안을 하시거나 화장을 하실 때는 이곳을 한 번씩 더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곳에는 가능한 투명한 더 밝은 색상으로 화장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타인이 보고 타인이 느끼는 거예요. 하여 우리 상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 한 번씩 하시거나 또 들으셨을 거예요. 얼굴 좋아졌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는 소리 말이죠. 네, 이 좋아졌다는 소리가 사실 얼굴 전체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이마가 깨끗해졌다, 맑아졌다는 소리, 그 이미지라는 점 꼭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의 부드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에 거침이 있거나 탁해지고 또 눈에 살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네, 이 눈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되는 곳입니다. 물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인상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눈이 선하다, 눈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을 좋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며 여러분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시기에 그 눈이 거칠고 날카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운을 얻으시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보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분명 여러분의 눈은 부드러워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창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하셨죠. 네, 물론 우리 상학에서도 이 입은 이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운은 살아날 것이요,
또 이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하게 되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마세요. 네, 이빨과 이빨을 꽉 깨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입은 부드럽게 닫으시고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수단, 누가 봐도 편안한 입이 되도록 만드는 그 수단입니다. 네, 물론 이런 형상에서는 절대 악한 소리, 독한 소리, 모진 소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동작이 바로 운을 만드는 최고의 동작인 거예요. 네 번째로 귓볼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상악은 사실 이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 색은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의해 붉으스름하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며 또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 귀는 더욱 그러하죠. 여러분 하여 저는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말입니다. 네, 이것이 귓볼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그 수단이니까 말입니다. 물론 너무 큰 것이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오히려 막게 되니 탁한 빛이 나도록 만들 것이며 운 역시 없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시는, 문질러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여러분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간기운과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학적으로는 이 동작이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누군가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 비웃는다면 참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네 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게 되나요? 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눈과 입이 삐뚤어져 있을 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무엇이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처지게 되며 눈 역시 좌우의 높낮이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여 여러분 지금의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나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입, 눈, 어깨, 걸음걸이 등이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시려고 노력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상은 좋아지실 것이며 관상 역시 운을 얻을 부자가 될 관상으로 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이 들어올 때 생기는 관상의 변화와 이 변화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